한일 해저터널, 진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여론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통일교가 정치 자금을 주었다면 한일 해저터널 때문 아닐까? 논리적으로 보이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통일교가 정말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주었다면 그 목적이 한일 해저터널 추진이었을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첫째, 통일교의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통일교가 일본 터널 기점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한다고 해도 환경 영향 평가만 수년이 걸립니다. 경제성 분석에도 수년이 필요합니다. 양국 국회 승인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착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땅이 지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통일교의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왜 정치인에게 도와달라고 자금을 지원하겠습니까? 둘째,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로비할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장기 비전입니다. 몇몇 정치인에게 돈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평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추진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일 해저터널을 정치자금 의혹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해저터널은 무엇인가? 유시민 작가, 황연필 역사 유튜버 같은 분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에게만 이익이 되고 한국은 이익이 없는 사업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부산은 통과 도시가 될 뿐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물류 중심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항만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한일 해저터널은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평화적 판단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를 생각해 봅시다. 독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 때 독일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문선명 총재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문선명 총재는 1920년 일제 식민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1930년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학교는 어땠을까요? 교사들은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는 배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1940년대 그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식민지 청년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반면 조선 유학생들은 차별받았습니다.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2등 국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 식민지 청년에게 일본인은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영화 굼함도를 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왜군들은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과를 증명하기 위해 코와 귀를 잘라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도 교토에 있습니다. 미미즈카, 귀무덤입니다. 당시 전쟁이 끝난 후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코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국가관계는 언제든 변합니다. 400년 전에는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일 간의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식민지 시대를 살던 청년이 내린 결론이 한일 해저터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을 구상했습니다. 교통이 늘어나면 이해가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국제 결혼을 권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일 국제 결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한일 프로젝트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 없는 사업을 일본을 위해 대행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은 평화적 관점입니다. 일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양국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까요? 평화에는 비용이 듭니다. 때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독일이 유럽 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독일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습니다. 황연필 유튜버의 분석도 정확합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해서 평화의 기회를 놓쳐야 할까요? 정치자금 의혹으로 이 프로젝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마치 통일교가 일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통일교의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왜 정치자금을 쓰겠습니까? 이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 후손들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경제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